비디오를 올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게 해서는 아마 그 작성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이 아마 플러스로 되고 저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표기에 좀 차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되게 공사비가 결국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분들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상에 저희가 지금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주민들한테 배포해드렸던 자료는 여기 정확히 표기가 돼 있을 걸로 간주됩니다. 저희가 보고자료 만들면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넓은 양의 약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꾸로 됐다라고 좀 보시면 돼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시고 주민들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고 양해 말씀. 네, 저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안경 쓰신 분. 23년까지 795번지 산 박미선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발표할 때 저희가 참석을 잠깐 했었었는데 성신하고 승인하고 용적률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용적률이 좀 높아야지 수익성이 더 있는 걸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 계획대로 아니면 설계사, 사무실, 건축사랑 해갖고 좀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용적률이 좀 돼야지 분할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많아야지 조합원 분담이 아무래도 적어지는 거니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인하고 창신하고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이쪽은 넓은데 여기는 구동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용적률이 확실히 작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수민하고는 같이 좀 가주는데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과 직결되는 거는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인데요. 저희는 보면 3종이 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종이 되려면 도로변에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속이 돼야 3종으로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도로 지금 지붕도에 접속되는 구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3종으로 업조징 해줄 수 있는 대상 여건이 안 돼서 저희는 지금 3종이 없습니다. 2종 위주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숭인동 쪽은 보면 지붕로에 접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한 부분에서 한 50m 가까이면 일부분 3종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숭인과 창신을 좀 비교하시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떤 거기에 여건도 틀리고. 근데 다만 사업적인 비례율을 저희가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숭인동에 계신 주민들도 계시니까 그쪽에 한번 여쭤보시면 어디가 약간 높게 책정이 됐는지 그거는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주민들 선택 안 하시잖아요. 저희 진짜 아까 용역사가 초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저희 관계 전문가들이요. 이 지역 진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다각도로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사업성 올려드리려고 용도 지역 상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겠지만 좀 널리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거부해 주시면 저희 직원 저 뒤에 계신 분 조금 전에 그 질문인데요. 그 공원에 대해서 이 공원이 지금 현재 용적률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지금 평형이 임대 평형이 있고 부담평이 있잖아요. 요거를 임대 평형을 좀 줄이고 부담평을 좀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지금 이 화면이 켜져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초록색 부분 있죠? 이거는 공원부지고요. 저희가 요 용어는 법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안 쳐질 게 아니에요. 이건 공원 조성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살색으로 되어 있는 획지 1-1과 1-2 있지요? 거기만 이제 건물이 안 쳐질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용적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대상 부지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임대를 좀 줄이고 분양을 더 늘리면 사업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요거는 공적인 정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인 요소를 또 기여를 하셔야 돼서 기존에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또 재개발해서 세입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일정 규모의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 15% 정도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10%고요. 그거만큼 저희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돼서 확보를 한 거라서 이거를 없애고 안 짓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시면 평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작은 게 좀 많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재개발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되는 거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낮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요즘에 좀 보면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을 때 창신동 쪽에도 1인 가구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작은 평도 좀 배치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소형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이 20% 정도를 확보를 하면 용적률 20을 먹을 수가 있어요. 꽁으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준 용적률이 170인데 20%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소형주택을 져주면 20%를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작은 평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지만 용적률을 그냥 받으면서 올라간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답변이 됐을까요, 어르신? 예, 저 뒤에 서 계신 분 다리 아프실 건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다들 저기 23번째 사회타격인데요. 황한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건축비가 올라가면 비례율을 올릴 수 있고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주민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 추정 분담금을 받았는데 34평 대지 지분을 갖고 있고요. 2층 건물은 약 30평. 근데 추진 분담금이 2억이 넘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비례율을 그런 식으로 올려주지 마시고 처음부터 비례율을 조금 더 올려주셔가지고 주민 분담금을 좀 줄여주는 방법. 그러면 용적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요. 근데 용적률이 제가 봐도 조금 너무 낮지 않나. 그리고 용적률이 변하면 몇 프로까지 업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설명도 또 선생님들 가시고 나면 또 추진에서도 도장을 또 받아야 되니까 어느 상한선을 딱 정해주시면 분담금이 얼마큼 내려간다. 지금 제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분담금이 높습니다.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사님이 좀 일단 먼저 일단 드리고 제가 또 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비례율 관련해서 미리 높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이제 사업비가 오르면은 사업비랑 연계되는 것들이 좀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사비가 타 사업장들, 그러니까 타 지역,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들이 공사비가 오르면은 이제 사업 수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비례율을 제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지금 저는 일단 작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 자료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례율을 높게 산정하면 이제 분담금이 준다는 그런 것도 당연히 맞지만 비례율이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조무자산,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가거나 사업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비례율 산정 방식상 이쪽에 보시면은 분모로 종전자산 추정액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례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하나 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총 수입이랑 예를 들어 총 지출이 이제 분양가랑 평당 공사비가 고정돼 있다고 하면은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 개인의 부동산 가치를 맞춰야 비례율이 높아지는 그런 또 그렇게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비례율은 근데 그 보통 사업장이 요즘 90%, 92%인 데들도 많고요. 110% 넘는 곳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어떻게 이제 마냥 높다 이게 좋다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이제 산출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는 제 필지와 바로 옆 필지가의 이제 격차, 균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낮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낮고 그러면은 결국에 비례율은 높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례율의 높고 낮음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제 필지와 옆 필지 그러니까 주변 가격 수준 이 균형성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양 세대로 봤을 때 879가 건립이 되고요. 조합원이 분양 받으실 거라고 예측한 거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 정도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기법의 지금 단계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는 현금 청산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해서 조합원들 중에 315명은 분양을 받으실 거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분양이 564가 나와요. 이 정도면 타 사업장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기 그 일반 분양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봤을 때 그 조합원 분양가를 85%로 잡아놓으셨는데 그걸 더 다운시킬 수는 없습니까? 85%를 그러니까 다운 선생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저희가 추정해서 낮춘 거지 그거를 뭐 80% 낮춘다 70% 낮춘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합리적인 추정에 따라서 최종 결과치는 또 바뀔 수가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더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저희는 보면 타 사업장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 거를 보여드려야지 사업성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원래 20% 그래서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룰이 없습니다. 이제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아까 그 비례율 선정 방식 보셨잖아요. 그쪽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만약에 20% 감가를 하게 되면은 종후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비례율은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저희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것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총 수입이 지금 일반 분양분, 조합원 분양분, 그다음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에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50%라고 하게 되면은 총 수입이 줄게 되고 그럼 비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임의로 뭐 20%, 10%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그 타 사업장의 많은 사례들을 보고 그 중에 이제 평균 좀 납득할 만한 수치를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추정 분담금을 뽑아서 저희 임의적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 집단의 추정위원회,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 그 절차를 거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한 3분 정도만 질문 받고요.
또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구청에 직접 오시면 세부 도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분만 더 질문 좀 받으면 어떨까요? 아, 네 분이 네 분 다 지금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먼저 좀 현재 아까부터 손을 드셔봤고요. 이 23-93번지 저는 주민인데요. 저기 선문의 동의 가정하에 그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진행 절차 좀 알고 싶어요. 그래 그거에 기준 조정법에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빨리 손을 봐서 단축을 시키는 건지 한번 절차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사님이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 단계는 지금 이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 때 이제 주민들이 3분의 1을 동의를 해주셔야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때서는 이제 야 우리 동네는 정비구역이야 재개발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이 신통이 확정된 거는 그냥 행정적인 룰을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성 주체,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위 설립, 이때는 주민들 동의 2분의 1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은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축 허가를 받아 집을 짓지 않나요 저희? 그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건축허가 받는다. 그러시면 허가 받았으니까 공사를 하려면 주민들이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 가는데 내가 얼마의 재산 배분이 돼? 이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까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환급이니 분담이니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요 단계에서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요. 종전재산을 종후재산으로 변환 확정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재산 가치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확인됐으니까 공사를 하려면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주하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입주하시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이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편물로 동의서를 보내드렸을 때 잠시만 요거를 좀 부연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 받을게요. 안내. 저희가 동의서 양식 다 배포해드렸는데 주민들 다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총 3가지입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3분의 2 요건을 맞추기 위한 동의 의사를 표명하시는 코너고요. 그 다음 거 아까 제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추진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조합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약간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2분의 1 요구를 하시면 추진위 절차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흔히들 조합 직접 설립 제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코너는 추진위를 거쳐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더 좀 빠르게 추진위 없이 조합으로 바로 가시겠어요? 라고 의향을 여쭤보는 겁니다. 요게 찬성하신 분들이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이 넘으면 추진위 구성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사를 여쭤봤던 거고요. 요거는 당초 이제 주민들이 제안했던 구역계에서 저희가 사업성을 보정해 주다 보니까 일부 지역들이 좀 추가적으로 편입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 변경, 그러니까는 당초 신청 부지보다 구역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답변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이분이 좀 먼저 좀 질문하시고 선생님 그러고 마무리할게요. 마이크 좀. 선생님 죄송하지만 주소랑 전화를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안녕하세요. 창신동 23-33번지 최혜주인데요. 지금 투정분담금이 종전자산 추산액으로 기본으로 정해지는데 이게 토지는 그렇다고 쳐도 건축물이 1층인 경우도 있고 2층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정해줘서 받은 그 금액이 불변인가요?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평가사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사실상 뭐 시공사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설계 계획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 변경이 계속 되고요. 최종 이제 종전자산이랑 종후자산은 관리처분 인가 때 다른 평가사가 직접 평가했을 때 그때 결정이 되고요. 지금 그 건물에서 1층, 2층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이쪽에 토지 건물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1, 2층 소유자가 다른 한 필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보통 다세대나 외계주택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에 일정 배율을 적용했고요. 건물이 한 명 소유인데 1층, 2층 세입자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토지 건물로 봐서 건물 금액을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든 호수 세대에 다 제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여부 이런 거는 확인이 불가능한 지금 단계에서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실제 관리처분 인가 때 종전자산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사가 직접 이제 모든 세대를 다 방문을 해서 개별적으로 다 조사 품문을 하고 그때 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일정 고정률 지금 적용을 하였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배포한 지금 단계에서 초안 이런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맞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 실제 앞쪽 도로변은 개별 공시지가에 예를 들면 3배고 뒤쪽은 1.5배인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수치를 적용하게 된 거는 일단 저희 사업장 안에 한 100개 정도 거래 사례 이제 샘플링 해갖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랑 격차를 산정을 했고요. 토지 건물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랑 산정을 해서 평균값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1층, 2층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은 반영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나중에는 반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종전 자산을 평가한 거와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때 최종적인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시점부터 틀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종전 자산 평가 기준은 현 기준이고요. 관리처분 때 우리 선생님의 재산, 종전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날짜는 사업시에 인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하고 그때는 진짜 평가사님들이 현황까지 확인하고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뒤에 저 뒤에 계시는 분, 선생님 네, 사실 아파트 비용 28호인데요. 사실 아파트요. 네네. 상실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아까 평형 네. 여기 보면은 지금 18평부터 돼 있는데 저 상실 아파트는 시유지가 그 땅이 시유지잖아요. 네. 네, 시유지인데 권리가액이 얼마 안 나올 집합가격이 얼마 안 나올 거로 보는데 저거 신청은 어떤 권리가액 수준으로 합니까? 일단 신청, 분양 신청. 평가 순서가 있어요. 순위별로. 그런데 상실 아파트가 지정할 수 있는 평형은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말씀? 18평. 선생님 이렇게 좀 정리를. 상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만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복공이지를 지금 깔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점유권자한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일단은 불화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합산한 그거를 기준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게 더 합리적이세요. 그 불화받는 조건을 지금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거 일단 저게. 여기서는 지금 평형대별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
상신 아파트는 어느 평대로 배정이 된다 그것까지 하는 건 관리처분 단계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몇 평형까지 신청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 경쟁이 있으면 이제 순위에서 종전 자산이 낮으면 밀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평을 10개를 짓는데 토지등 소유자가 2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20명한테 다 못 드리잖아요. 그거는 종전 자산의 순서별로 높으신 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32평을 가는 구조로 관리처분 때 결정되는 겁니다. 관리처분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창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전 자산이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안 나올 거로 보는데 전부 안 있으니까 그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관해서 그걸 말씀드릴 수 아니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조합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제 특정하게 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권리가액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건물만 있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저축을 좀뭐 별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이주를 어떻게 하시는 예상입니까? 이주 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들 나가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좀 마무리 답변 드릴게요.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지역 내 구역 내 거주하시는 토지 등 소유자도 있고요. 또 세입자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거는 이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와 임대 아파트 이사비를 주도록 돼 있는 거지. 토지 등 소유자 선생님처럼 창신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법에서 주거 이전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거주하신 상태에서 건물이 완료될 때까지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연복살 이사비라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조합이 결성이 되고 시공사랑 근데 시공사도 이주비 대여를 못하도록 지금 법에서 막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합 자체적으로 금융권을 통해서 몇 프로 이자를 받고 이사비를 줄 건지 그거는 주민들이 사업 시행할 때 정할 부분이지 저희 관에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서도 소유자에 대한 이사비를 줘라 이런 명목은 없어요. 다만 분양을 못 받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주거 이전비가 나갑니다. 그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고요. 이사비를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주비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정비계획 때 저희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 선생님은 정비구역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조합 결성됐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사 단계 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를 지금 너무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좀 답변이 미흡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지금 종전 자산 평가 금액에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 그렇습니다.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의 40% 60% 몇 프로의 이주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달래는 거지 그건 공짜로 달래는 건 아니고요. 이사비용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결정하지 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생님.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가서 있어야 선생님 그 부분은 끝나고 저랑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 계신 여기 계신 분하고 두 분만 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네네 여기 이 일정표가 네 28, 807호 임석진입니다. 우리 사업 계획에 이주와 준공 그다음에 그 일정이 대략적으로 몇 년도 이제 그 시기 좀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 단계별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나 총회 결의를 받아야 사항들이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들이 얼마나 찬성을 하시고 하는지에 따라서 기간 단축이 되는 거지 예정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관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이 빨라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측을 해드리기는 저희가 어려워요, 선생님. 사업장마다 틀려서요. 요 단계에서 그냥 끝나는 데도 있고요. 또 빨리빨리 가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통상 몇 년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속통합 기획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지금 엄청 단축시켜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는데 제가 여기 용적률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싶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처음에 용적률에 대한 어떤 그 단추가 잘 깨져야지 주민들의 도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사람끼리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러면 여기는 오신 분들이 어떤 거를 시나 구에 가서 어떤 용적률이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이렇게 좀 어려우니 용적률을 좀 올려줄 수도 있겠는데 다음 10% 15%도 올려줄 수 있느냐 하는 건의를 좀 하실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가능한 범위는 최대한 찾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 상황이 요거를 한번 들으시면 선생님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여기요. 저희가 보면 어떤 땅에서 용적률만 주면 법적인 용적률까지 다 올라가겠죠. 근데 다만 그거를 다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제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문화재 때문에 못 올라가는 규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관 때문에 못 올라가는 구조가 있는데 저희 같은 섹터는 보면 이쪽에 안양함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뒤쪽에 낙산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쪽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해발고도 125로 딱 묶여져 있어요. 용적률을 많이 들어봐야 낙산 높이 125로 관리하는 게 서울시의 높이 관리 기조거든요. 호기를 맞추다 보니까 용적률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높이 때문에 못 찾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을 구릉지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한 단계는 다 올려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아까 용적률 법적 상황 여기 보시면 임대를 넣었을 때 법적 상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종일 경우에는 250인데 249까지 1-2협지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한번 찾은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만약에 100분이 못 가요. 근데 법에서는 15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150까지 갑니다. 근데 50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2분의 1은 또 임대아파트, 소형주택을 져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법적까지 다 올라간다 해서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동의할 분들이 지금 뭐 이 동의서 받기가 뭐 추가 분담금하고 용적률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수익성 때문에 이런지 몰라도 뭐 좀 주민